다질리언 차를 말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그리고 차를 위한 물 1회를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물이 어떤 의미일까를 따져본다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끝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의 목적이 차와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마시는 물, 그러니까 음식으로서의 물, 그것에 한정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인체의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네랄이란 것은 다른 필수 영양소에 비하면 아주 소량만 있으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네랄의 역할이 하찮다거나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언제나 있어줘야 하고 부족해도 많아도 또는 균형이 맞지 않아도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면 미네랄은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정리를 해보면 우선 신체 성장과 유지를 도와줍니다. 또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은 인체에서 합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꼭 식사나 음료를 통해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양은 주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겠지만 주식에서도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바람직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처지에서 적합한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기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건강한 물의 조건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그리고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된 물, 물 냄새가 나지 않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충분해서 음용 시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군요. 그럼 실생활로 화제를 돌려서 한국인이 어떻게 마실 물을 조달하는지 그 방식을 대략 분류해 보았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끓여 마십니다. 정수기를 사용한다. 정수 필터의 기능은 제각각이지만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 걸러서 마시는 겁니다. 시판 생수를 마신다. 병에 든 생수를 선택해서 사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세 가지 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세 가지 물이 차를 위한 물의 조건은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도 동시에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인의 식습관이 물로부터 미네랄 보충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넘치게 많은 미네랄을 이미 섭취하고 있다면 물에서 미네랄을 보충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미네랄 중 물과 관련이 깊은 칼슘, 마그네슘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왼쪽 부분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혀진 한국인의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 현황입니다. 칼슘의 일일 평균 섭취량은 503mg이었는데요. 이것은 섭취 권장량에 비교하면 150mg에서 200mg 정도가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시는 물에서 칼슘을 더 보충할 수 있다면 건강한 신체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도표의 오른쪽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자료인데요. 세 군데 정수장에서 물 1리터당 평균 10에서 20mg 정도의 농도로 칼슘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루 8컵 2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40mg 이하 정도 칼슘이 물로부터 보충이 되는 것이죠. 정수장 물 중에서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 한강을 기준으로 최대 농도를 계산을 한다고 해도 2리터에 80mg 이하의 칼슘량, 그러니까 여전히 인체에 유익한 정도의 양입니다. 미네랄 초과 섭취의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좀 더 많으면 더 좋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그네슘의 평균 섭취량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
권장량 대비 물 1리터당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 양을 보면 많아서 걱정할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돗물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한정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물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일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집니다. 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세계 공통의 기준은 경도입니다. 워터 하드니스라고 하는데요. 물속의 이온 상태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경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 것이죠. 앞서 수돗물 자료를 보면서 마시는 물 속에 어느 정도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거꾸로 이런 미네랄이 과다하게 많다면, 즉 경도가 아주 높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정리해 봅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은 우선 물맛이 깔끔하지 못하고 텁텁한 느낌을 줍니다. 그 물로 씻은 과일이나 채소에도 텁텁함이 남아 있고요. 그 물로 우린 차나 커피는 본래 재료 맛이 많이 감춰져 있어서 맛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생활 불편으로는 보일러 배관이나 물을 사용하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에 스케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고장이 많아지고 수명도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경도가 높은 물은 인체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신체에 결정을 남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장 결석이나 변비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죠. 때문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있어주면 좋겠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어느 정도 경도를 가진 물이 생활 불편도 없고 차맛도 내주는 것인지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다수 한국인은 물로부터 미네랄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미네랄을 함유한 경수는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미네랄을 가진 물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물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지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